야키니쿠, 그러니까 구운 고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조조엔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대단한 맛집이 사실은 고기가 아니라 바로 이 곁들임 요리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맛있는 한 끼 식사. 이걸 걸작으로 만드는 게 과연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메인 요리, 고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이렇잖아요.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는 주인공. 바로 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조연들, 뭐 김치, 나물 같은 것들이죠. 근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바로 이 생각에 조조엔 창업주가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거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생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곁들임 요리의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대담한 생각이 첫 번째 주인공, 김치에서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조주엔한테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고기랑 동등한 아주 완벽한 파트너인 거죠. 조조엔이 김치를 대하는 방식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일품 요리. 이게 뭐냐면 그냥 곁들이는 음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는 완전한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김치를 조연에서 주연으로 그 위상을 확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바로 조조엔 철학의 핵심, 표리일체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뜨거운 고기랑 차가운 김치,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만나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끈하고 기름진 고기 한 점을 딱 먹고 나서 바로 이어서 차갑고 아삭한 김치를 한 입 베어 무는 그 순간을요. 고기의 느끼함은 김치의 상쾌한 맛으로 싹 사라지고 입안의 온도는 그야말로 짜릿한 반전을 맞이하죠. 이게 바로 미각의 긴장감을 높여서 식욕을 다시 확 끌어올리는 조조엔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맛의 경험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조조엔 김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게에서요,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직접 담겁니다. 사실 재료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깊은 맛을 내려면 발효 관리부터 양념의 균형까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한 접시가요, 그걸 만든 요리사의 실력과 정성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자, 김치가 고기랑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무대를 꽉 채웠다면 이제 두 번째 주인공, 나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건 마치 잊혀진 예술을 되살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나물이요, 옛날에는 갈비, 김치랑 같이 야키니쿠의 3대 요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고기랑 차가운 김치, 그 사이에서 딱 중간 온도로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나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손맛이 사라진 거죠. 기계가 사람 손을 대신하고 또 비빔밥이 유행하면서 맛을 음미하는 나물이 아니라 그냥 비벼 먹기 위한 나물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신선함은 당연히 떨어지고 결국 나물은 맛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조엔이 내놓은 해답은 아주 클래식했습니다. 바로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오미오색, 즉 5가지 맛과 5가지 색의 조화라는 이 전통 미학 원리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조조에는 나물을 다시 살리기 위해 눈과 입의 즐거움, 바로 이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 5가지 색깔이 한 접시에 딱 담겨 나오는 순간 나물은 더 이상 그냥 반찬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면서 야키니쿠 한상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만날 시간입니다. 김치랑 나물이 전통의 재발견이었다면 샐러드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에 가까워요. 순수한 혁신의 결과물, 바로 조조 앤 샐러드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1976년만 해도요, 고깃집에서 샐러드를 판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조조앤 샐러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샐러드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 독특한 조리법에 있습니다. 이폰지케라는 건데요. 보통 샐러드처럼 드레싱을 위에 뿌리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채소랑 드레싱을 함께 버무려 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디어가 바로 고기를 양념에 주물러 재우는 조조엔의 핵심 기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샐러드를 만든 이유면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에겐 채소도 필요하다. 이 균형에 대한 생각, 이 원칙 하나가 야키니쿠의 문화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죠. 결국 조조앤 샐러드는 단순한 샐러드가 아니에요. 고기 양념 기술에서 가져온 장인 정신, 35년 넘게 지켜온 비밀 레시피, 그리고 식사의 균형을 생각하는 철학까지. 이 모든 게 한 접시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김치, 나물, 샐러드. 각자의 무대에서 빛나던 이 세 주인공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 멋진 조화, 조조앤 철학의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조앤의 밥상은요, 마치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 같아요. 김치가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주면 나물이 그 중간에서 색과 온도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샐러드가 신선함으로 느끼함을 싹 씻어내죠. 어느 하나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게 모여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조조엔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주연이에요. 김치도 나물도 샐러드도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조엔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곁들임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사실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성시키는 진짜 주인공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